네, 한 주간의 북한과 통일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 주간 북한 움직임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으로 좀 떠들썩했었고요. 또 국정원은 이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한 주간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역시 하이라이트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대한 습격 사건이죠. 네. 자유조선이라는 약간의 좀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단체가 이 대사관을 습격해서 컴퓨터 암호 파일을 탈취해갔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영화에나 나옴직한 하나의 스토리인데, 드디어 이제 북한이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에 이 사건에 대해서 공식 논평을 내놨습니다. CIA 미국의 중앙정보부에 관여하고 있다는 데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간의 물밑에서 치열한 첩보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가지 북한의 핵 관련 뉴스는 동창리에 미사일 그 기지가 있죠. 그것을 이제 다시 복구했다라는 뉴스와 또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는 두 가지 소식을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한 주간의 북한 관련된 소식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봤고, 이제 하노이 회담이 한 달이 지났는데 뭐 지금도 외교 라인들이 쉴 새 없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의 그러면 이 포스트 하노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양측의 인식차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네. 첫째는 이제 비핵화의 범위에 관해서 양측의 인식이 다르다. 비핵화의 범위. 북한은 이 비핵화를 하면 영변을 비핵화하면 90% 정도 비핵화하는 거라고 보는 데 대해서 미국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북한 핵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분강이나 강선 등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영변만 갖고는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 이것이 정상들 간의 확인됨으로써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접촉을 포인트를 찾을 것인지,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장애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11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좀 포스트 하노이에 대한 좀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네, 우리 정부의 이제 강력한 희망과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조율됨으로써 4월 10일, 11일 1박 2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노이가 노딜 회담이 어떤 협상안 없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급격하게 추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의 추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서 추가적인 회담 일정이라든가 양측의 중재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1박 2일 워싱턴 일정이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와대에서 굿 이너프 딜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 어떤 뭐 이야기일까요? 하도 영어 단어에 빅딜에 뭐 스몰딜에 스몰딜에 어떤 데는 뭐 상당히 좀 미디움들에다가 추상적이잖아요. 뭐 굿이나프 딜 하면 청와대 해석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아주 좋은 딜이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워싱턴의 반응이 조금 예민합니다. 굿 이너프 딜이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 비핵화나 스몰딜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것은 그랜드 바겐, 어떤 빅딜에 의한 한 번의 비핵화를 논의해야 되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아직 워싱턴이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에서 이 용어 정리서부터 여러 가지 기초적인 ABC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월 11일에 한미 정상회담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남북 공동사업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한 13가지 정도의 남북 협력 사업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역시 남북 유해 발굴 공동사업이죠. 한국 전쟁 동안에 사망했던 우리 유해를 비무장지대에서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죠. 그러나
이제 이 비핵화가 진도가 나가지 않음으로써 북한은 이 남한과의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지금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해서 좀 더 협조적인 자세로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미국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미국은 최근에 입법을 통해서 좀 제재 강화를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뭐 제재를 완화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이제 예. 미국의 기본 입장이죠.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입장에서 추가 제재는 필요치 않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양측의 긴장이 조금 가라앉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격 철수했던 개성 연락사무소의 북한 인원이 10명 중에 9명까지 현재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유엔이라든가 미국 행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으로 제재를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입장 어떤 걸 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또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예. 북한에 대한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네요. 지난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관광 박람회에 북한이 참석을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여행 상품을 좀 홍보하러 나오는 북한의 모습은 이게 좀 제가 보기에도 좀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관광이 네. 그야말로 돌파구입니다. 제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입장에서 관광 자체는 유엔 제재의 면제 대상입니다. 관광을 위해서 물자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건설해 주는 것은 제재 위반이지만 사람이 들어가서 관광을 하고 돈을 내는 것은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달 말에도 단동을 가는데 단동에 가면 중국 관광객들이 매우 많이 북한으로 관광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재미있는 점은 포스트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과 베트남 간의 네. 어떤 관광교류 협력이 이제 증가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양측의 관계가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에 조금 냉각됐었는데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방문 이후에 양측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이제 베트남 관광을 가겠다. 그래서 올해 양측이 뭐 MOU까지 맺었는데 비행기는 일단 북경까지 가서 북경에서 이제 갈아타고 평양 순환공항으로 들어갑니다. 올해 뭐 양측의 의견은 한 1,000명 정도의 베트남인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으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으로 돌파구를 좀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북한의 외교 라인 움직임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는 뭐 자꾸 러시아 쪽으로 그렇죠. 향항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4차례 정상회담을 해서 관계를 회복했고요. 결국 유엔에서 미국의 압력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창선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 뭐 서기실장, 비서실장이 지금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고요. 예. 이제 또 실무적인 어떤 북러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서 아마 상반기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방러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게 네. 좀 점쳐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이런 좀 우리 주변국들에 대한 역할을 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양측이 북미 양측이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서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데 네. 뭐 양 당사자들이 너무 예민해 있으니까 주변국들이 또 중재안을 내서 네. 문제를 푸는 국제적인 노력을 진행한다면 또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와 또 기독교 단체들은 부활절을 맞아서 이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정치적인 좀 어떤 흐름과는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겠죠. 그렇습니다. 영유아 지원은 뭐 한반도의 한민족의 후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되고요. 항상 4월에 이 부활절을 맞아서 한국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이런 노력은 올해도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4월 11일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그야말로 이 비핵화 논의를 위한 움직임이 재개된 상황인데 교착 상태에 놓인 한반도 상황에 좀 의미 있는 길이 열리길 저희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남서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